안녕하세요, 썰남주입니다. 오늘은 스펀지 여과기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스펀지 여과기의 특성과 장단점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채널 고정해주세요. 여과기의 종류는 참 많습니다. 그중 여러가지 측면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여과기를 꼽으라면 저는 가장 먼저 스펀지 여과기를 꼽을 것입니다. 먼저 스펀지 여과기는 다른 여과기에 비해 저렴한 편입니다. 같은 용량의 공간을 외부 여과기를 이용한다면 20여만 원 들 것을 스펀지 여과기라면 4, 5만 원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는 치어나 치비에게 안전합니다. 외부 여과기와 비교하자면 입수구를 통해서 치어나 치비가 빨려 들어가서 죽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스펀지 여과기는 촘촘한 구조와 세게 빨아올리지 않기에 치어에게도 치비에게도 안전합니다. 그래서 새우 키우시는 분들은 거의 스펀지 여과기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로 여과력과 관리가 편하다라는 점입니다. 가격에 비해 스펀지 여과기는 여과력이 정말 좋습니다. 제 어항을 예로 들면 30큐브 이하에는 하나만 넣어도 충분히 커버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대략 에어 발생기 빼고 10,000원 정도면 나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펀지 여과기의 구조를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녀석이 스펀지 여과기입니다. 해당 모델은 큰 사이즈인 슈퍼쌍기입니다. 스펀지 여과기는 파츠 하나하나 분리가 됩니다. 먼저 스펀지를 분리하고 입수구를 분리하고 출수구도 2단으로 되어 있어 분리가 가능합니다. 스펀지를 살펴보자면 미세한 조직으로 되어 있어 여과 박테리아가 살기에 적당하고 한꺼번에 많은 양의 박테리아가 살아도 될 정도로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수구 대롱은 스펀지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 물을 빨아올리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출수구 대롱을 분리해보면 이렇게 안쪽에 톱니 형태의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스펀지 여과기의 핵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 들어온 공기방울이 잘게 부셔지면서 물을 끌어올리게 되는데 이곳에 이물질이 끼이게 되면 출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 청소 시에 가장 꼼꼼하게 청소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톱니 부분입니다. 처음 스펀지 여과기를 구입하셨다면 먼저 스펀지 여과기에 붙어있는 이물질이나 나쁜 성분들을 깨끗하게 세척해줘야 합니다. 물론 수돗물을 이용해서 세척해도 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수돗물이 아니라 잘 잡혀있는 어항물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스펀지를 수돗물을 이용해서 세척하면 스펀지에 염소 성분이 잔뜩 묻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오랜 시간 물잡이를 한다면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물잡이를 빨리 하고 또 효율적으로 하려면 염소 성분이 아닌 이미 잘 잡힌 어항물을 이용해서 스펀지 자체에 박테리아를 붙게 하는 게 좋습니다. 스펀지를 어항물로 세척하는 것만으로도 물잡이 기간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펀지 여과기에 박테리아 서식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물잡이 기간을 줄일 수 있어 적극 추천하는 방식이지만 집안에 이미 잘 잡힌 어항이 없다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집에 잘 잡힌 어항이 있다는 가정하에 잘 잡힌 어항에 세척된 스펀지 여과기를 어항 세팅 며칠 전부터 넣어놔서 스펀지 여과기에 여과 박테리아가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스펀지 여과기를 설치할 때는 물속에 넣고 스펀지를 꾹꾹 짜주면서 공기를 제거해줘야 박테리아가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 미리 준비하는 어항이 병에 걸려 있거나 나쁜 요소가 있을 경우 그 나쁜 것들이 모조리 옮겨질 수도 있으니 이 점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세척도 마치고 박테리아 서식 작업도 완성되었다면 세팅할 어항에 스펀지 여과기를 설치해줘야 하는데 이때 어항 사이즈에 관계없이 스펀지 여과기 2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스펀지 여과기가 2개일 경우 일정 시간마다 스펀지 여과기를 청소해야 하는데 이때 스펀지에 있는 박테리아를 손실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정말 재수 없으면 물이 깨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2개를 설치하고 하나씩 일정한 주기를 두고 번갈아 청소를 한다면 물이 깨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만 설치하겠어 라고 하신다면 스펀지 여과기 2쪽 중에
한쪽 스펀지씩 번갈아 청소하시면 됩니다. 자, 일정 시간 사용 후에는 스펀지 여과기도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이건 물고기의 마리수와 오염도, 어항의 크기에 따라 다르니 본인의 스펀지 여과기를 보시고 지저분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청소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출수량이 줄어들었을 경우에도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그럼 청소는 어떻게 할까요? 스펀지 여과기의 청소 방법은 이렇습니다. 어항에 설치된 2개의 여과기 중 더 오래 사용했거나 오염도가 높은 스펀지 여과기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수돗물이 아닌 어항물을 떠서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이때 수돗물로 청소를 한다면 스펀지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를 수돗물에 있는 염소 성분으로 소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스펀지는 어항물을 이용해서 청소하기 바랍니다. 청소하는 방법은 스펀지는 어항물에 구욱구욱 짜주면서 스펀지에 있는 찌꺼기를 떼어낸다고 생각하시고 청소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대롱들을 청소할 차례인데 이것들은 수돗물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대롱들은 이런 식으로 호스 전용 청소소를 이용하면 손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청소해줘야 할 부분이 바로 처음에 보여드렸던 톱니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찌꺼기가 끼게 되면 출수량이 줄어들게 되니 톱니 부분에 이물질이 없도록 구석구석 청소를 해줍니다. 이렇게 스펀지 여과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은 스펀지 여과기의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펀지 여과기는 기본적으로 공기의 힘에 의해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에어 발생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에어 발생기의 성능이 딸린다면 출수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 좋은 에어 발생기가 스펀지 여과기의 성능과도 직결됩니다. 다음은 소리와 거품입니다. 스펀지 여과기는 정말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거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거품이 터지면서 어항 벽면을 더럽히는 주범이 됩니다.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은 사용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럴 때 물튀김 방지 갓을 이용하면 소리와 거품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수명과 출수량이 줄어든다 입니다. 스펀지 여과기의 스펀지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 사용하다 보면 찌꺼기 때문에 미세기공 사이사이가 막히기도 하고 조직 자체가 물러지기도 해서 주기적으로 스펀지를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사람마다 환경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청소를 해도 출수량이 나오지 않을 경우 교체를 합니다. 대략 1년 정도의 주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소 주기가 짧다입니다. 스펀지 여과기의 청소 주기는 정말 짧습니다. 이건 장점도 단점도 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자주 청소를 하니 출수량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고 단점으로는 너무 자주 청소하다 보니 귀찮고 번거롭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찌꺼기가 스펀지에 많이 끼거나 톱니에 끼이게 되면 출수량이 확 줄어들게 되니 그때마다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이것도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저의 경우 대략 2개월에서 3개월 사이 정도입니다. 이것의 판단은 출수량을 보시고 줄어들었다 하면 청소를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피가 커서 자리를 많이 차지한다 입니다. 물론 보기 싫은 것도 있지만 스펀지 여과기는 정말 자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쌍기 대자를 사용하는데 거의 가로 사이즈가 15cm 정도 되는 것 같아 뒤에 하나 하면 옆에 하나를 더 못 놔서 옆으로 설치를 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두께 또한 있다 보니 부피를 정말 많이 차지합니다. 대부분 스펀지 여과기를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바로 이 단점 때문에 어항 내의 공간을 넓게 쓰기 위해서 스펀지 여과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의 중요성이 필요한 수초 어항에는 맞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스펀지 여과기에 대해 정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알아봤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자면 한없이 파고들겠지만 요 정도로만 알아도 기본적인 것은 설명이 되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러고 보니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이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는 거의 대부분을 스펀지 여과기만 사용합니다. 사실 위에 다루지는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단점은 자꾸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큐방이 왜 이리 잘 떨어지는지 그거야 해결 방법이 있으니 넘어가기로 하고 요 정도로 간단히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영상 구독 버튼 눌러서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세요.